명절 당일 아침 일찍부터 김씨 할머니네 집 앞으로 세 남매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모지 안에 안 계신가? 하지만 초인종이 연신 울려도 김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안에 계시죠? 지금 밖에 영하 14도라고요. 장난치지 말고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우리 집은 이제 명절 같은 거 없다 했지? 그러니 집에 찾아오지 마렴. 네? 그냥 하신 말 아니었어요? 그래, 와도 안 열어줄 거야. 명절이랍시고 너희들 오면 음식 내와 과일 깎아. 상점 모시는 것 같아 우리도 고생이야. 너희도 명절 선물 사는 거 돈 아까워서 죽을라 했잖아. 안 받고 안 주면 오히려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명절에 가족끼리 얼굴도 안 봐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됐다, 이제 오지 마.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4세 김순옥 할머님이십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세 남매를 키우며 희생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선을 보고 결혼하신 지금의 남편분과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통했고, 두 분 모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김씨 할머니 부부는 결혼 후 작은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자 둘에 작업장도 비좁았지만 부부가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마무리하고 갈게요. 김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드리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도 고생인데 뭘?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지 않겠소? 남편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고, 김씨 할머니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든든함을 느끼셨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김씨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신 경험이 있어서 자신의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세 남매가 자라는 동안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학원비든 과외비든 심지어 성적이 좋지 않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김씨 할머니 부부가 피땀 흘려 마련했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저 학교 그만 다닐까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넌 공부에만 집중해.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심지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한 덕분에 자식들은 남들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세 남매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도 김씨 할머니 부부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자금은 물론이고 혼수 비용까지 전부 책임지셨죠. 그 당시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대출까지 받으신 상태셨죠. 그런 김씨 할머니 부부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자식들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뿐이었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곧 우리의 노후 아니겠소?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느끼셨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을 향한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서운함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임에도 여전히 자식들은 김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손주들의 학원비를 보태달라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자식들의 연락을 받으면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었죠. 심지어 손주들 생일이나 자식들의 기념일까지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반면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심지어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에도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드네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첫째 아들은 카네이션만 보내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돈 드릴 테니까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둘째 아들 역시 현금 10만 원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님도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셔야 해요. 매번 얼굴 보고 인사드리는 게 쉽진 않잖아요. 라며 오히려 김씨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말을 하는 막내딸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자식들이 보내온 카네이션을 바라보며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부모 생각이 더 났는데 요즘 자식들은 왜 이럴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일주일 전부터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의 피곤함도 잊었죠. 하지만 매번 명절마다 자식들은 부모의 노고를 당연히 여기며 푸짐한 밥상만 즐겼고, 뒷정리는 오로지 김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김씨 할머니는 장보기 목록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장 보는 데만 50만 원이 넘게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들 오는데 아낄 순 없지 않소. 시장에 가보니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갈비 한 근에 5만 원, 과일 한 상자에 8만 원.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쉬면서도 자식들 음식은 아낄 수 없어 장바구니를 채워나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길에 김씨 할머니의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원래도 허리가 좋지 않으셨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김씨 할머니는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잡채, 전, 갈비찜, 식혜 등 온갖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심해진 허리 통증 때문에 조금 단출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엔 음식을 좀 적게 해야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괜찮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우리 나이에 건강 안 챙기면 큰일 나.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막내딸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딸은 빈손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번에 사정이 안 좋아서 빈손으로 왔어요. 죄송해요. 간단한 인사만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막내딸을 보며 김씨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 맞다, 이거 받으세요. 명절 선물이에요. 요즘 양배추즙이 몸에 좋다고 해서요.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듯한 양배추즙과 홍삼을 건네는 둘째를 보며 김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회사에서 받은 선물 세트예요. 비싼 거래요. 첫째가 내민 선물 세트에는 협력사 감사품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공짜로 받아온 선물 세트였죠.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선물을 받아 한쪽에 놓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번엔 반찬이 좀 적은 것 같네요? 첫째 며느리가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작년보다 음식이 훨씬 적어요. 첫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밖에서 먹는 게 나았겠어요. 막내딸의 얄미운 말에 김씨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의 불편한 식사가 끝나고 김씨 할머니가 좀 쉬려고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자식들의 쉴 새 없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커피 한 잔만 내려주세요. 엄마, 우리 과일도 좀 깎아주세요. 김씨 할머니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집에 찾아온 자식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부엌에서는 김씨 할머니 혼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허리 아픈 아내가 안쓰러워 거들려 했지만, 김씨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에 음식간이 왜 이렇게 싱거웠어요? 어디는 좀 짜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김씨 할머니를 향해 첫째 아들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형 말 들으니까 그러네. 갈비찜도 전보다 질겼어요. 이에 둘째 아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 과일 좀 싸가도 돼요? 애들 주려고요. 막내딸은 옆에서 눈치 없이 과일만 골라 먹으며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자식들의 말을 듣자 손이 떨렸습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한참을 참아왔던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렇게 찾아오고 선물도 드렸는데 음식은 이게 뭐예요? 자식들이 오는 게 반갑지도 않으세요? 저희 좀 서운하려고 그래요. 둘째의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서운하다고. 말이면 단 줄 알아? 명절에 집에 와서 식충이처럼 밥만 먹고 손 하나 까딱 안으면서 말만 많아. 김씨 할머니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것들 봐. 부모한테 돈 쓰기 아까워서 회사에서 공짜로 받아온 것. 마트 떨이할 때 산 선물 세트. 먹지도 않고 쓰지도 못하는 것들만 주고는 무슨 생색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장난인데 갑자기 왜 그렇게 화내세요? 그럼 비싼 선물만 선물인 거예요? 첫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도 시간 내서 명절에 부모님 집에 온 건데 자식들이 이만큼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엄마도 은근 속물인 구석이 있으셔. 둘째의 말은 더욱 매몰찼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이번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물도 없이 온 막내딸마저 나섰습니다. 이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절이라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너희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의 버럭 소리에 자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식들 잘못 키웠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명절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너희들한테 퍼줄 돈도 없고 힘도 없다. 당장 너희들 집으로 가. 자식들은 아버지의 분노한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한 채 세 남매는 눈치만 보다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듯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김씨 할머니는 쌓였던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애들한테 너무한 건 아닌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 말을 한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당연한 줄 알고 말이야. 요즘 자식들은 부모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된 도리는 안 하려고 하니 원. 남편은 김씨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허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거실에서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결혼 후에도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극진히 모시고 봉양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부모의 입장이 된 지금, 되려 자식들에게 퍼주기 바쁜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나이대가 낀 세대라고 불리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쓸쓸한 명절 저녁,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자식들한테 너무 퍼주며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동안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자식들이 우리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마주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퇴직금도 다 써버렸고, 매달 나오는 연금의 절반 이상을 자식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막무가내로 변해갔죠. 당신 말대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남편의 말에 김씨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요구하는 태도는 이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 부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명절 사건 이후 자식들은 각자 김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 첫째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첫째의 사과는 진심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처럼 느껴졌었죠. 이어서 둘째와 막내도 차례로 전화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못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참, 저희 주말에 또 부모님 집 가도 되죠?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다음 날 김씨 할머니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였을 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이제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라. 우리 집은 이제 명절 같은 거 없다. 김씨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에이, 엄마 아직도 화나셨어요? 저희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래요, 엄마. 이제 잘할게요. 다음 명절에는 저희가 음식도 준비해 올게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도 바닥나기 일보 직전이야. 이제는 우리도 좀 살자. 그러나 자식들은 여전히 부모님의 결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못 이기는 척 부모님의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일찍부터 김씨 할머니네 집 앞으로 세 남매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이 연신 울려도 김씨 부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장난치지 말고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자식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설날에 가족끼리 얼굴도 안 봐요?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이후 예상대로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한 것은 첫째였습니다. 지금 안에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밖에 영하 14도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첫째의 뻔뻔한 목소리에 김씨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은 명절 같은 거 없다. 그러니 집에 찾아오지 마렴. 네? 엄마, 진심이셨어요? 명절인데 자식들이 부모님 집 찾아뵙는 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 와도 안 열어줄 거야. 너희들 오면 우리만 고생이야. 선물도 됐으니 너희 집에서 쉬든 여행을 가든 알아서 하렴. 김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둘째와 막내도 연락이 왔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게 말이오. 이제야 우리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지? 1시간이 넘도록 자식들의 애원이 계속됐지만 김씨 부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씨 부부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생일에도 더 이상 큰 선물이나 용돈을 보내지 않았고 간단한 축하 전화로 대신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 냉장고를 사려고 하는데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돼.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도 엄마, 이번만이라는 게 몇 번째야? 이제 그만하자. 자식들의 전화가 올 때마다 김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던 자식들도 부모님의 태도가 변치 않자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자식들이랑 만나지도 않으시고. 그건 너희들이 정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살 거야. 앞으로 만나고 싶으면 집에서 보지 말고 밖에서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보는 게 좋겠구나. 자식들은 부모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가족 간의 정도 없어진 거예요? 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간의 선을 긋자는 거야.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하고 지켜야지. 김씨 부부의 단호한 태도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께 무례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과의 만남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식들의 무리한 요구나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일도 사라졌죠. 여보,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게 말이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김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부모의 의무감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을 살아요. 김씨 할머니의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진정한 자신들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김씨 부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을 완전히 차단하고 강원도로 기차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자식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시간들이었기에 이번 여행은 김씨 할머니와 남편 모두에게 더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도 될까요? 음식 준비도 안 하고? 당연하죠. 당신 말대로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지. 아침 일찍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들판과 산들은 마치 수채화 같았습니다. 강릉행 KTX는 그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나누어주는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명절들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혼자서 산더미 같은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이 와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부부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돈 아깝다며 고민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동해바다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고 하얀 눈이 쌓인 해변가는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습니다. 호텔 방은 깔끔하고 안락했습니다. 푹신한 침대, 깨끗한 욕실, 창 너머로 보이는 탁 트인 전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들은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놓인 작은 초콜릿 하나에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호텔에서 묵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준비하며 계산해 보니 매년 명절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보기, 선물 준비, 자식들 용돈까지 모두 합하면 호텔 숙박비의 2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매년 설날이면 부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여보, 작년에는 명절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나가서 일주일은 병원서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돼요. 앞으로는 명절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이나 갑시다. 부부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진 뷔페식 아침 식사는 그동안 명절마다 힘들게 준비했던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안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부부는 강릉 시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데이트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손을 잡고 걸으며 커피 한 잔에도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오. 이제라도 알았으니 망정이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예상대로 자식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김씨 부부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때 말하신 대로 가족끼리 밖에서 간단히 만나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식들도 완전히 이해한 듯 했습니다.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과의 만남은 외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사한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새 남매들이 돌아가면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이 더 이상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조르는 일도 자연스레 없어졌습니다. 김씨 부부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름에는 근처 수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다녔습니다. 여보, 이런 게 여유라는 건가 봐요. 그동안 잊고 사느라 몰랐네요. 그러게 말이오. 이제야 진정한 우리의 삶을 찾은 것 같소. 이제 김씨 부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이제 보니 우리도 참 부모 노릇 잘못했네요. 너무 자식들한테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우리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제 살 길 찾아가고. 김씨 부부는 이제야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